오늘의 주요 소식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라이브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번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2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앞으로 재판에서 다룰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본시장 위반 혐의입니다. 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2번째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이렇게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없이 곧바로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오늘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오후에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구속된 뒤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특검 조사 때 드러냈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특검 공개 소환 때부터 구속, 기소, 그리고 재판까지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 기록을 연속해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 2번째 공판기일 때 법정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수영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사복 차림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은 미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복 차림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 화장이라든지 머리를 세팅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에 좀 중점이 되는 이런 첫 재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수사에서 하지 못했었던 부분, 말하자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에서 충실하게 입증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는 최소 16가지 이상이죠. 그 이후에도 추가로 계속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혐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뿐입니다. 자, 그래서 특검은 다른 의혹 관련 수사를 한창 진행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고요. 뇌물 의혹 수사에 박차를 또 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일 특검에 출석해서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구입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김건희 여사 오빠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그림을 공직에 임명되는 대가로, 그러니까 뇌물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뇌물죄는요,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혼자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혐의입니다. 자, 그런데 특검이 김 여사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특정을 했다는 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뇌물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증거나 증언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뇌물수수 혐의도 그런 차원인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 위에서 사실상 군림하면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김건희 전 여사가 과연 이 독단적으로 이런 범죄 행위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마 특검은 시선을 갖고 지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공모라고 하면은 보통 공범들이 주고받은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정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공범이다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부기 때문에 부부간의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범의 정황이 있다고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김건희 여사가 이 뇌물을 받는 과정이나 이런 뭔가 그 뇌물의 대가를 제공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이 행사한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걸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과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과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황적 증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증거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모했다는 것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특검이 전방위적인 그냥 그 정황적 증거로서 두 분을 공범으로 설정을 해놓고 네. 그걸 통해서 뇌물죄 혐의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황만 갖고 이거를 공모라고 법적으로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번 이완 화백 그림과 관련된 이 뇌물 혐의가 중요한 게 이완 화백의 그림 말고도요. 금 거북이도 있고요. 목걸이 세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괄한 의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완 화백의 그림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부부의 공모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나머지 지금 저 혐의들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상황이 조금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물품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에게 물건들을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 물건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자리라든지 어떤 조건들을 성취시켜 준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줘라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드러났다면 지금까지 특검에서 브리핑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황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방기하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을 공범으로 엮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상황, 정황. 네. 그러니까 직접 공모를 안 해도 그런 정황만 갖고도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모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미필적 고의라고 미필적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의. 예,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것이 공범으로서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의 입증 과정은 결국에는 특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 물건을 언제쯤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원하는 자리로 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엮여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시 같은 것들이 어느 쪽 라인에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특검에서 확인을 하고 법정에 현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이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증거들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요 어제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혐의 다지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 전 검사는 구속 전에는 김건희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자, 어제는 왜 대부분의 진술을 또 거부를 했을까? 이 점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는 당초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물 공여 혐의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이 된다면 똑같이 지금 김 전 검사에게도 그러면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되는 걸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전 뭐 비슷한 혐의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갑자기 이제 김상민 전 검사가 입을 닫은 이유는 구속이 된 이후에는 구속되는 과정 속에서는 끝까지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버티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나 특검이 제시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 것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본인의 형량이나 이런 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일단 진술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이 어떻게 지금 특검이 어느 정도 혹시나 이 구속되는 과정 속에서 제시하지 않은 증거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좀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앵커께서 그러면 연결고리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상민 전 검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뭔가 그림이든 금거북이든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 공천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준다거나 이런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이 부탁해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임명을 해주는 역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실상 공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그 루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떻게 뭐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남겼다, 문서를 통해서 남겼다 이런 것들이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미필적 고의가 됐든 정황 공모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가성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